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코인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고민될 때가 있죠. 이거 25년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조금 팔아볼까?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될 때 좀 확인해 볼 지표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좀 판단하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월 5일자 뉴스인데요. 미국 SEC에서 블랙락과 피델리티의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를 재차 연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람들 이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연기됐네. 이런 거죠. 이더리움 가격이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은 이미 500만 원이 넘었고요. 3,700달러도 돌파를 했습니다. 시총이 마스터카드도 추월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기업들 자산 쭉 세웠는데 벌써 9위까지 랭크가 됐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아직은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많이 들어보겠죠. 지금부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8시 뉴스, PD 수첩, 조금씩 언론 노출이 더 많아지겠죠. 비트나 이더가 이제 대장주죠. 이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 줘야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봤더니 1억 원, 이더리움 지금 600만 원 이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손이 가지 않겠죠. 그때부터 알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때부터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미국의 SEC가요. 블랙록과 피델리티,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대중들의 피드백을 듣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연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명분이 이겁니다. 왜 ETF 결정을 연기했냐? 이더리움 지분 증명 POS 메커니즘이 사기나 조작에 취약한지 대중들 의견을 듣고 싶다. 이게 3월 25일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SEC의 게리 갠슬러는 이전에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MIT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술 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했던 교수죠. POS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근데 지금 왜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자 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더리움 ETF 이거 승인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전 세계 정치인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제 그걸 실행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명분이죠. 그 명분. 대중들이 뭐라 뭐라 하더라.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너무나 좋은 명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거는 과거 10년 동안 비트코인 ETF를 거절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피드백을 듣고 싶다. 그냥 언급 자체가 없이 연기 거절, 연기 거절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신탁 제품군 운영 자산이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코인들, 알트코인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운용 자산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더리움 신탁 상품입니다. 지금 ETF 전환을 신청을 해뒀죠. 자, 그레이스케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했을 때 거기서 포기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죠. SEC를 상대로,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어땠습니까?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리 갠슬러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원의 법을 준수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현물 코인 ETF의 공식이 어느 정도 이미 확립이 됐죠. 이 친구들 만약 거절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승소한 판결이 그 판례가 있잖아요. 여러모로 이더리움의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뇌피셜일 수 있죠. 실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이더리움을 지금 미국의 기관들이 계속 특히 이제 2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3만 4천 개, 3만 3천 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5,700개씩 지금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언제까지 살까요? 이 자체가 저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의 기관들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에서 사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3월, 4월, 심지어 5월까지도 계속된다. 이게 이제 누군가 많이 사면 살수록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ETF 승인도 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 이더리움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입금되는지의 여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초대형 헤지 펀드가 있습니다. 산하 펀드의 비트코인의 소액 간접 투자 중 제가 뭐 이것을 이슈화 시켜서 뭐 가져오려고 한 건 아니고요. 자, 미국의 증권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1억 달러, 뭐 우리 돈 1,300억 원 이상을 굴리는 뭐 자산 운용사나 대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SEC의 분기가 종료되면 45일 이내 자사의 재무 상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의무거든요. 1분기라 하면 지금 1월, 2월, 3월이죠. 이때 비트코인 누군가 샀다면 한 4월 말 정도 되면 이제 그게 의무 공시화돼서 언론 보도에 이게 뿌려집니다. 기억나십니까? 2021년 상반기에 상승장이 그렇게 크게 나왔던 이유.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담았다더라, 샀다더라. 이게 이제 쪽팔한 게 컸거든요.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미래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애플이다, 아마존이다, 뭐 삼성이다. 어떤 뭐 굴지의 대기업이 사실 알고 봤더니 비트코인 ETF를 샀네 하면 그 소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때 일반 대중들, 특히 코인을 많이 사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이 뭘까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포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제 상상력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참고하셔야 될 지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건 근데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게 9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알트코인에 대한 지표가 아닙니다. 이건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데요. 2019년 6월 달 이게 90 이상을 찍었습니다. 반면 2020년 12월에서 21년 2월까지 90 이상을 찍었을 때가 이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그냥 한번 딱 찍고 그냥 바로 쑥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가 왔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약 3개월 정도 90 이상의 탐욕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영역에 딱 처음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코인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처럼 한번 꼭지를 딱 찍고 바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이게 앞으로 한 두 달, 세 달 더 갈 수도 있을까요? 뭐 미래는 모르죠. 저 같으면 근데 일단 이게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뭐 그에 대한 또 근거들이 있어야죠. 보시면 3월 5일 하루 만에 지금 20억 달러 이게 뭐 하도 조조 하니까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는데 2조 6천조 7천 그러니까 2조 6천억 7천억 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테더가 하루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뭐 1억 달러 1,300억 원이죠. 바이낸스에 테더가 입금이 됐는데요. 3월 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1.3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발행이 됐었고 이런 테더나 USDC가 발행이 됐다. 이건 결국 코인 가격 상승을 예고해 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테더나 USDC 스테이블 코인이 신규 발행이 됐다. 이 발행 여부는 하루나 이틀 뒤에 코인 가격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나름 선행 지표죠. 이게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 목적으로 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보면 볼수록 찐이다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 무담보 선순위 채권으로 뭐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게 빚으로 하여튼 비트코인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 만기일, 빚에 대한 만기일이 2030년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사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요, 제가 여기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마이클 세일러를 주목할 필요가 없고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블랙락을 주목하셔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 천하의 블랙락이 신청한 게 뭐다?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이었나요? 델라웨어 주의 블랙락에서 XRP ETF를 신청했다. 이것도 소위 말하는 뭐 해킹 사건처럼 제가 볼 때 깔짝깔짝 건드려 보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심리를 살펴보는 거죠. 뭐 XRP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더리움 신청했죠. 전 세계 코인판, 뭐 자본, 뭐 토큰, 자산 토크나 이 모든 것 코인판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바네크의 연구 책임자, 올해 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뭐 매튜 시걸이라고 하는 뭐 책임자인데 이제 뛰어넘는다라는 게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건 지켜볼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바네크죠. 바네크는 미국의 자산 운용사 중에 굉장히 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바네크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 이미 신청을 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5월 23일이라고 하는 거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 최종 데드라인입니다. 이때가 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5월 23일 날 만약에 승인이 되잖아요. 슈퍼 사이클 나올 수 있습니다. 5월 23일 그러면 최소 지금 3월이죠. 4월, 5월, 심지어 이게 6월 어느 시점까지도 엄청나게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거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승장, 좋았던 상승장에 바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뭐 이것에 뭐 대해서 저는 뭐 승인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투자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 중 한 명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였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곧 이더리움도 살 거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와 같이 삽니다. 뭐 예전에 윙클버스 트윈스, 뭐 레이 달리오, 뭐 애플의 팀 쿡 CEO, 뭐 저 일론 머스크 다 마찬가지요. 비트코인 사면 항상 이더리움도 삽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뭐 도지코인을 살 수도 있고 다른 걸 살 수도 있죠. 이더리움은 약간 비트와 이더는 이제는 뭐 그냥 블루칩 뭐 주식으로 치면 뭐 거의 애플 테슬라급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자 줍니까 안 줍니까? 아직까지 이자를 주진 않습니다. 뭐 누가 개발한다고는 하는데 그건 지켜볼 일이고요. 이더리움은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준다는 것은 특히 기관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채권, 미국 국채 왜 투자합니까? 이자 주니까요. 은행에 왜 돈을 맡깁니까? 이자 주니까. 왜 배당 주식에 투자합니까? 배당 주니까. 이건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더리움은 그럴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승인되면 거의 비트코인 뭐 못지않은 파급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계속 듭니다. 자, 크립토펑크 지금 3,100번 NFT가 지금 얼마에 판매됐는지 아십니까? 230억입니다. JPG 파일 하나에 230억 주고 사실 분 계십니까?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요. 이 NFT나 디파이에서는 거의 미국의 달러처럼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소위 말하는 뭐 사용 가치가 없다. 글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T는 뭐다? 코인 가격 상승의 후행 지표입니다. 약간 부동산 같아요. 서울 강남 빌딩입니다. 사람들이 돈 벌면 뭐 합니까? 빌딩 사잖아요. 아파트 사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돈 벌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NFT다. 제가 외제차나 명품 가방에 계속 비유를 합니다. NFT나 메타버스 코인들 조금 지지부진하죠.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지표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 프리미엄이죠. 지금 6%대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에이, 뭐 그렇게 당하고 김치 프리미엄 그게 또 되겠어?
이거 뭐 그렇게 뭐 예전에 뭐 50% 60% 김치 프리미엄 갔다고 하면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상상도 안 되는 프리미엄이거든요. 하락장에서 이대리 박과장 너 아직도 코인 하냐? 야,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얘기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게 이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는 건 아닌데 얼추 비슷하게 라임을 맞춘다. 하락장에서는요. 사실 제가 뭐 업비트 뭐 주요 알트코인 지금이 마지막 열차다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상승장 되면 어떨까요? 모두가 달라듭니다. 모두가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저는요, 이게 인류 역사를 놓고 이 사이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욕, 공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6%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파이 사이클 톱 인디케이터. 이거 구글 창에요. 이 영어로 파이 사이클 톱 인디케이터 치면 이제 그 무료로 이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2013년, 14년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면 뭐다? 비트코인이 꼭집니다. 2017년 12월 정확하게 만났을 때 꼭지 맞췄죠. 반면에 2019년 6월 달에는 조금 가까워졌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불발된 적도 있고요. 2021년 4월 달 정확하게 맞췄었죠. 지금 굉장히 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좀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죠. 이 두 개 선이 가까워지면 뭡니까? 조심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흥분되고 뭐 흥분되겠죠. 하지만 뭐 그런 워런 버핏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흥분하고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해야 되고 모두가 두려움에 공포에 빠졌을 때 그때 탐욕을 부려야 된다. 이 두 개 선이 지금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조심할 때다. 자, 이 추세라면 뭐 몇 주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있으면 만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켜보시죠. 일곱 번째 지표는 코인베이스 랭크봇. 이거요. 그 크립토 트위터죠. 트위터 가보시면 이거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 앱의 인기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겠죠. 이 업비트가 사람들이 얼마나 다운을 많이 받고 있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의 과열 척도를 나타냅니다. 2017년과 2021년 코인베이스 앱이 1위를 기록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확하게 꼭지였습니다. 시장 사이클 탑이었습니다. 그때가 뭐다? 매도 시점이다. 자, 3월 4일자입니다. 3월 4일자 코인베이스 앱 순위 84위입니다. 84위밖에 안 됐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불과 10일 전 420위였습니다. 420위였는데 지금 뭐라고요? 84위. 이게 1위를 기록하면 뭐한다? 조금 파시죠. 예, 조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8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프로메티움이라고 했던 거래소 기억나십니까? 뭐 거래소라고 하긴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뭐 모건 스탠리 출신의 뭐그 임원을 이렇게 영입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SEC의 그 승인을 받은 유일한 코인 그 자산 운용사 코인 회사죠.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2분기 내에 SEC 규제 적격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첫 커스터디, 그러니까 커스터디 보관을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최근 기사거든요. 2분기라 하면 언제입니까? 4월, 5월, 6월이죠. 이때 코인 보관 서비스 출시할 건데 지금 이더리움이 POS라고 해서 뭐 증권이라고 SEC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놓고 이더리움, 비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첫 번째 보관 지원 그 서비스 내가 제공할 거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의미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5월 23일 바네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의 최종 승인일입니다. 근데 이게 딱 겹치네요. 2분기 4월, 5월, 6월 이더리움부터 보관해 줄게. 이거 좀 묘하게 겹칩니다. 저는요. 이거 보면서 뭐야 이거 ETF 승인되면
지들이 다 그 보관 수탁 그 소위 이제 지금은 뭐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은 관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싹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 코인 시장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이걸 어떻게 뭐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단기 급등 좀 심하죠. 이러다가 단기 급등은요 반드시 조정을 겪습니다. 세상에 조정이 없는 그 상승장은 없습니다. 모든 자산은 폭락의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두 번째 이건 뭐냐면요 폭락을 하긴 할 건데 저 나중에 할 것이다. 슈퍼 사이클 가능성도 전 있어 보입니다. 슈퍼 사이클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큰 조정 없이 모두 지금 꼭 시바 이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꼭지인데 그거를 계속 뛰어넘어 버리고 있죠. 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오르면 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죠. 아, 무슨 말이냐? 25년까지 가자고 한 걸 했을 때는 언제고? 맞습니다. 25년까지 가는 건 맞는데요. 동시에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25년 상승장을 꿈꿨을 때 큰 폭락을 맞으면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동시에 전 유연해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겠죠.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지표들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아까 그 슈퍼 사이클 특히 이더리움 ETF를 둘러싼 그 미국 월가를 비롯한 세력들 제가 볼 때는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또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